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를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외모를 봅니다. 그러면 보통 순하게 생긴 얼굴에서 착한 성격을 유추하게 되고 반대로 험악한 인상에서는 고집이 세고 다혈질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겉모습은 겉모습일 뿐 사람의 성격은 시간대와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여지는 모습 또한 언제든지 급변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의 주인공 자자 파출리아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순진한 외모와 함께 착하고 천진난만한 심성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NBA에서 역대급으로 악질적이었던 더티 플레이어입니다. 반칙들이 워낙 거칠고 비겁하다 보니 일부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려 했다는 고의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파출리아는 경기 중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그저 유치한 짓에 불과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남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이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는 끝내 팬들과 선수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말았는데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반칙들을 저질러 왔길래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파출리아는 1984년 과거 소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조지아에서 태어났고 레슬링 선수 출신의 아버지와 소련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인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언젠간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유명한 레슬러가 되어주길 원했는데 거기에 매력을 못 느꼈던 파출리아는 9살 때 농구를 선택하고 어머니에게 기초부터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흘러 13살이 되자 그의 키는 무려 2m 3cm에 달하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세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농구팀에게도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그러다 이들 중 터키 리그의 율케르 스퍼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파출리아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이스탄불에서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그는 농구를 포기하려 했을 정도로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이걸 계기로 집안을 지키기 위해 성공에만 모든 걸 올인하겠다고 결심한 파출리아는 그 즉시 NBA를 꿈으로 삼고 농구에만 정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에 그는 일찍이 16살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1군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조지아 국가대표로도 데뷔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4년 동안 터키에서의 프로 생활 끝에 리그 챔피언과 컵 대회 우승을 수차례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출리아는 곧바로 2003 NBA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서 58명 중 42번째로 올랜도 매직 팀에게 지명을 받았는데요. 비록 벤치 멤버에 불과했던 이도저도 아닌 선수라 1년 만에 다른 팀으로 넘겨졌지만 혹독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NBA 경쟁에서 주저앉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이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미러키 벅스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출장 시간이 증가하면서 팀 내 센터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입지에 올라섰지만 절대적인 실력 부족으로 1년 뒤 재계약을 따내지 못한 채 팀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쓸만한 센터가 아예 없어서 고민 중이었던 애틀랜타 호크스에게 영입 제의를 받게 되었으며 그렇게 시기를 잘 탄 덕분에 주전 선수로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파출리아는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득점 2자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시즌에는 전보다 더 높은 평균 12.2득점을 기록하였고 이로써 그는 얼추 NBA 수준에 맞는 기량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좋은 실력을 가진 루키가 들어오자 거짓말같이 파출리아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이 시점부터 특별한 때가 아니고서는 계속 벤치 멤버로 출전했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굳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NBA 역사에서 내노라 하는 더티 플레이어들과 자주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들과 대등하게 맞서며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 했던 파출리아는 이러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누구보다도 터프한 멘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가 벤치로 물러나게 된 시즌부터 팀의 성적이 상위권에 안착하였고, 그 후로 6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허나 우승을 도전하기에는 다른 강팀들보다 전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부 2라운드를 못 넘고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10년을 뛰면서 센터 본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였고, 이를 알아본 미러키 벅스는 다시 한 번 더 그를 데려와 이번에는 주로 선발로다가 기용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전 애틀랜타 호크스 시절을 비추어 보자면 아직 그는 골밑에서의 스킬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해왔던 성향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를 잡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공을 지켜내려는 허슬 플레이는 웬만한 빅맨들 중에서 나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외로 패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상대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놀라기도 하였는데, 비록 수비할 때는 비교적 짧은 팔과 더불어 위치 선정과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에 블락 능력은 커리어 내내 평균 0.5개를 한 번도 못 넘길 정도로 매우 형편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치명적인 단점을 커버하고자 그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동료들에게 스크린 몸빵을 서주었고, 상대 빅맨과의 치열한 경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격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이처럼 몸빵 좋고 센스 넘치고 투지 가득한 파출리아는 2년을 미러키에서 보내고 15-16 시즌부터 댈러스 매버릭스로 넘어가 완전히 주전자리를 차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이미지는 본격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NBA에 입성한 지도 벌써 13년차가 됐고, 나이도 31살에 접어들었지만 사실 센터로서의 기량은 지금부터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빅맨의 필수 능력인 리바운드를 커리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잡아냈으며, 이제는 온몸을 내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못 가져가게 공중에서 공을 튕겨내는 식의 칩아웃이란 기술까지 쓰면서 팀을 위해 미친듯이 헌신하였습니다. 덕분에 그의 공격 리바운드 개수는 전체 NBA 선수들 중에서 5번째로 높아졌고, 반면 블락은 여전히 엉망이긴 하지만 슈팅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듬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공격할 때 또한 아직도 헤매는 모습이 많긴 하였지만, 그래도 가끔은 깜짝 놀랄만한 반전 매력을 보여준 적도 있으며, 게다가 패스와 스크린 플레이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많은 상대편 빅맨들이 그에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의 앞에서는 이와 같은 눈부신 활약들이 절대 나오질 못했는데요. 특히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가 대표적이었으며, 이 팀의 수비와 공격은 둘 다 전체 30개 팀들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들과 맞붙었던 4번의 경기는 전부 파출리아의 패배로 끝이 났는데, 당시 그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식의 투혼을 펼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더티 플레이어라고 인식이 박힐만한 모습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편 에이스인 카와이 레너드의 팔을 마치 빠지게 만들려는 십상으로 밑에서 끌어당긴 채 돌려댔으며, 어떨 때는 팔 뒤꿈치를 지나치게 위로 휘둘러서 상대방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발찌검을 하였고, 원정으로 나간 경기에서는 엘보우로 얼굴을 진짜 때리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워낙 다혈질적이고 거친 플레이를 주로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선을 넘어서까지의 모습은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파출리아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댈러스와의 계약이 끝난 뒤 우승후보 영순위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는 일부러 자신의 연봉을 50%가량 낮춰 1년 계약을 맺었고, 챔피언 반지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열을 내며 경기를 뛰었습니다. 몸싸움 경합 도중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면 마치 한 대 칠 것 마냥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그러다 진짜로 싸대기를 때리기까지 했으며, 상대팀 에이스를 도발해보고자 일부러 지나가는 듯이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히려 먼저 엘보우를 맞은 적도 있었지만, 그러자 그는 거의 보복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대의 안면을 거침없이 밀쳐버렸는데요.
본인은 공만 건드린 상태로 스틸에 성공했다며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상대를 발로 밀며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파출리아의 모습은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더티 플레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며 계속 거친 플레이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하필 골든 스테이트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라고 이와 비슷한 부류의 선수가 또 한 명 존재했기 때문에 실력과 심리전에서 이 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모두 4대 0으로 휩쓸어버린 골든 스테이트는 3라운드에서 갑자기 첫 패배를 당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전체 팀들 중에서 두 번째로 공격이 강력하고 첫 번째로 수비가 단단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때 골든 스테이트는 홈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의 맹활약 때문에 20점 차 이상으로 경기를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이걸 파출리아가 극적인 승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레너드의 발목을 다치게 만들어서 말이죠. 보통 점프슛을 막을 때에는 수비수가 공격자에게 어느 정도 착지 공간을 남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격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쏜 슈팅이다 보니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파출리아는 마지막에 두 번의 스텝을 밟게 되면서 레너드의 착지 공간을 깊숙이 침범하였고, 결국 이걸로 인해 에이스를 잃게 된 샌안토니오는 다 잡았던 승리마저도 2점 차로 놓치면서 그 이후에 나머지 3경기까지 모두 연달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샌안토니오 팬들은 파출리아에게 소송을 걸고 그의 자식들을 향해 SNS로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레너드의 발목 부상 사건은 매우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에 대한 여부는 반반으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확실하지 않았고, 레너드 본인 또한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도 그의 더티 플레이는 계속되었는데, 스크린 몸빵 도중 어깨로 수비수의 얼굴을 치면서 진로 방해를 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의 볼 경합 도중 상대의 가랑이를 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와는 별개로 파출리아는 중간중간 소소한 활약들과 함께 그토록 원하던 우승 트로피를 차지해냈고, 거기에 추가로 1년 재계약을 맺기도 하였는데요. 이제는 기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주전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더티 플레이는 여전히 건재한 상태였고, 이번에도 팀원들의 활약에 도움을 받으며 또 한 번 우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8-19 시즌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로 팀을 옮긴 파출리아는 아무래도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는지 점프하는 상대의 팔을 중간에 세게 잡아당기거나 어깨와 엘보우로 사람 얼굴을 치는 등 말년에도 과거 시절 못지않게 온갖 반칙들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레너드를 다치게 했던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는 여전히 공격자에게 착지 공간을 남겨주질 않았고, 결국 더티 플레이어의 대표 아이콘으로 남은 채 은퇴를 하였습니다.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프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업자 정신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그는 도를 넘은 반칙들을 많이 저지름과 동시에 이를 전부 자신의 승부욕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전 세계적으로 NBA 팬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에서는 그 어떤 농구 선수들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스타 투표 때만 하더라도 조지아 국민들의 활약 덕분에 서부 컨퍼런스의 선수들 중 두 번째로 높은 득표수를 받아보았고, 게다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나서는 완전히 농구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티 플레이가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센터이자 주전 멤버로서의 역할은 나름 충실하게 잘 소화해냈는데요. 어쨌든 그는 조지아 대통령에게 명예 훈장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자랑이 되었고, 현역 시절의 악독한 이미지와는 달리 늘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조지아의 농구 발전에 이바지를 하였으며,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부터 선수들을 영입 관리하는 프론트 직책을 제의받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제2의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